예, 이제 17장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죠.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들, 포인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익숙하지 않아서 연습을 많이 안 해서 잘 못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해가면, 프로그램 연습을 해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강의 내용만 이렇게 접하지 마시고, 꼬박꼬박 연습들을 프로그램 직접 해보는 연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구조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구조체는 배열과 달리 다른 형태의 자료형을 묶어서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예를 들면 인티저면 인티저, 캐릭터면 캐릭터,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배운 것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개 처리하는 이제 배열도 배웠었죠. 그런데 배열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게 선언되어 있는 타입으로 다 일정한 애들만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같은 자료형 묶음으로 사용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 자료형이 좀 다른 애들을 묶어서 하나로 처리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자료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뭐 나이도 들어가야 되고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뭐 주소도 들어가야 되고 성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뭐 나이 같은 경우는 인티저인데 이름은 캐릭터고 캐릭터 스트링이고 뭐 성별은 캐릭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형이 다를 때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학생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묶어서 처리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5명의 학번과 학점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5명의 학생에 대한 학번 처리하고 학점을 처리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그동안 배열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자, 학번은 인티저예요. 인티저고요. 학점은 예를 들면 실수예요. 더블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학번을 저장하는 인티저 배열 5개, 5명 거니까 선택을 해놓고요. 또 학점을 저장하는 배열 더블 형태로 또 5개 이렇게 생각해서 요 인덱스 0, 1, 2, 3, 4로 이렇게 매핑을 시켜서 요거는 첫 번째 학생 거, 요거는 5번째 학생 거, 뭐 이렇게 2개의 배열을 선언해서 사용을 해야만 했었어요. 뭐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죠. 뭐 안 될 이유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 매번 배열을 다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4번 학생이 학과에서 빠졌어. 그러면 이 배열도 처리를 해야 되지만 가서 이 배열도 처리를 해줘야겠죠. 뭐 이렇게 배열들을 하나하나 다 만져야 된다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체라는 애를 선언을 합니다. 자, 구조체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는 구조체 형태를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배열도 마찬가지지만 구조체도 기존에 이제 뭐 인티저, 캐릭터, 더블 이렇게 기본 타입으로 정해주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 애기 때문에 컴파일러한테 내가 이런 형태의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새로운 타입을 변수형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알려줘야 돼요. 자, 이제 그 방법이 이거예요. 자, struct라는 예약어를 쓰고 칸을 띄고 구조체의 이름을 써요. 자, 요건 예약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진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써야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정해준 구조체에다가 쓸 이름을 이렇게 하나 써줘요. 그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여시고요. 중괄호 닫고 그 안에다가 여러분이 구조체에다가 집어넣을 타입들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 넘버, 더블 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변수명, 그 다음에 변수의 형태, 타입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요 구조체를 끝날 때 요 세미콜론을 꼭 찍어 주셔야지 돼요. 세미콜론 안 붙이시면 안 돼요. 요거 안 붙여서 에러 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렇게 해주면 얘는 변수를 선언한 게 아니라 컴파일러한테 구조체를 선언한 거예요. 요런 구조체, 요런 형태의
새로운 타입의 변수를 내가 이제 선언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새로운 형태를 하나 컴파일러 네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이렇게 선언이 되면 이제 새로 만든 구조체 형태, 요 형태로 변수를 선언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 변수 선언하듯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체 앞부분에 여기 들어가 있는 요만큼에 들어가 있는 자 student라는 구조체를 가진 변수 s1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이제 컴파일러가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티저 하나와 더블 하나 그래서 요거 4바이트 요거 8바이트에서 전체 16바이트짜리 변수를 하나 잡아주고 그 변수를 요 이제 s1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일반 이제 변수 선언하듯이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가 선언이 되면 배열은 배열 요소의 형태와 같으므로 주소를 가지고서 각 멤버들, 각 요소들을 참조를 했었잖아요. 주소 계산이라는 게 인덱스 얘기하는 거죠. 뭐 A, 뭐 7,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 사용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주소 연산자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A 플러스 7에 얘하고 똑같은 의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 연산을 해서 참조를 하는데 구조체는 멤버가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바이트 그 다음 멤버가 몇 바이트 뒤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주소를 갖고서 바로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멤버 참조 연산자라는 애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1이 12바이트 잡혀져 있는데 그 중에 멤버로 num이라는 애가 있고요. 멤버로 grade라는 애가 이 구조체에 들어가 있으면 S1 참조 연산자 쓰고 num 이렇게 하면 S1의 구조체 안에 있는 num 요 부분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저장해 주세요. 그럼 여기 몇이 들어갈까요? 여기에 2가 싹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1 grade 하면 요 영역이고요. 여기다가 2.7 하면 여기다가 2.7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구조체의 형태를 선언하고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참조 연산자를 멤버 참조 연산자를 사용해서 그 구조체 멤버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s1.num, s1.grade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찍히는가 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과자의 가격과 열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래커라는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해주세요. 이건 형태예요, 형태. 구조체 형태를 하나 선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선언된 구조체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한 다음에 키보드로 가격과 열량을 입력받아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가격과 열량 뭐 둘 다 인티저로 뭐 해도 되고요. 뭐 다른 타입으로 만드셔도 되겠어요. 요거 한번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과 열량이 뭐 둘 다 인티저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체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요 구조체는 몇 바이트짜리 구조체가 될까요? 요 4바이트니까 8바이트짜리 구조체가 선언이 됐고요. 형태가 선언이 된 거고요. 이제 구조체 변수로 바사삭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F로 받으려고 해요. 여기 보세요. 퍼센트 써야 되니까 요거에 주소값이 필요하죠. 그럼 주소값은 요런 식으로 구조체 요소에다가 AND 연산 붙여서 각각의 요소의 주소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각각의 요소 크래커의 프라이스랑 칼로리에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동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1200원에 5칼로리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 디버깅 모드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 잡았어요.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 직전에 스톱시켜서 실제로 보면 디버깅 모드에서 들어가서 보면요. 크래커 CK라는 변수의 크래커에 요거 이제 열어서 보시면 프라이스에는 1200 칼로리에는 5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찍으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조체 멤버
로는 다양한 멤버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이제 앞에 있는 인티저 캐릭터 더블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고요. 예, 배열도 가능하고요. 포인터도 가능하고요. 이미 정의되어 있는 이거 이제 이미 정의 꼭 돼 있어야 되겠죠. 다른 구조체의 변수도 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멤버로 배열을 사용하는 예를 보면 예, 여기 나이와 키, 신장 해놓고 예, 캐릭터 네임 20짜리 이제 배열 이름을 아마 저장시키려고 하나 봐요. 자, 이렇게 구조체를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로 PF라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면 자, 얘 4바이트, 얘 8바이트, 얘 20바이트 하면 32바이트짜리 전체 여기 32바이트짜리 예, 이제 PF라는 이제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되고 예, 처음에 앞에 4바이트에는 나이 그 다음에 8바이트에는 키, 그 다음에 뒤에 20바이트에는 아마 이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pt.pf죠. 여기 잘못했네요. pf.name 이렇게 해서 홍길동에서 스트링 카피 시키면 여기에 홍길동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터 변수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배열이 아니라 포인터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pf라는 구조체 변수 하나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pf는 np에서 홍길동 하면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면 얘가 홍길동이라는 애가 어디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접근하지 못하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고 그 주소값이 여기에 이렇게 딱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얘는 지금 메모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없어요. 얘는 포인터가 아니라 포인터 변수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려면 여기 이전에 뭐 해야 될까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한번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메모리 할당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구조체 변수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pf라는 구조체가 선언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앞부분에 struct profile이라는 구조체가 선언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요, 그 선언된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체 변수도 구조체의 멤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다음에 s1이라는 student라는 구조체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면 이런 구조로 잡힌다는 거죠. 일단 pf 라는 메모리가 잡힐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num 잡히고 그 다음에 grade 이렇게 잡혀요. 그런데 pf가 구조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체 안에 다시 구조체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나이, 키, 그 다음에 포인터, 이름 들어가야 되는 그 포인터까지 이렇게 잡힐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접근하려고 하면 넘버를 접근하려면 s1.num이면 돼요. 근데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나이를 접근하려고 하면 일단 나이는 어디 멤버냐면 pf의 멤버예요. 그죠? pf의 멤버예요. 나이는 pf의 멤버고요. 이 pf는 누구의 멤버예요? s1의 멤버죠. 그래서 s1의 멤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조연산자를 구성을 해주시면 s1의 멤버인 pf를 가고 pf의 멤버인 나이 이렇게 해서 요 메모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부분에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가정이 이런 프로파일이라는 스트럭처가 먼저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선언을 한 거고 그 스튜던트라는 구조체 안에서 pf라는 프로파일 구조체의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다 라고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s1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하나 해주면 그러면 이제 각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s1에 .pf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될 거고요. 그 선택이 된 거에 .ag 하면 얘가 선택이 되겠죠. 여기에 23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s1.pf.np 그럼 하고 홍길동이라는 문자열 하면 홍길동이라는 문자가 홍길동이라는 애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200번지다 라고 하면 요 np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200번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나머지 거는 여기는 S1의 멤버이니까 여기 S1.num 하면 여기에 5, S1.grade 하면 여기가 4.4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요 부분을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이거는 지금 요 부분을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넣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에멀록해서 동적으로 그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이제 선언하는 부분, 사용하는 부분 이제 다 알았으니까요. 이제 초기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배열 초기화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구조체가 이렇게 선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 pf가 선언이 됐고, 선언과 동시에 값을 넣어주는 걸 초기화라고 하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요 각각의 멤버들을 초기화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각 멤버의 형태에 맞게 데이터를 초기화해야 돼요. 각 멤버의 형태에 꼭 맞게. 여기 인티저면 여기 인티저, 더블이니까 더블, 여기 캐릭터니까 요것이 스트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다 해서 해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조체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도 할 수 있어요. 구조체 변수를. 그럼 보면 이런 식이죠. 자, struct profile이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pf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다가 초기화까지 동시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 방법과 요렇게 쓰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요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이제 구성해서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지도는 않는데, 이렇게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어요. 그래서 형태는 좀 알아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생의 데이터를 구조체로 처리하는 프로그램 예예요. 자, 이제 학생이라는 구조체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어요. 학번, 이름, 뭐 학점 이렇게 저장할 멤버들을 갖는 애이고요. 자,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로 변수로 S1, S2, S3가 선언되어 있고, 선언과 동시에 각각의 값을 다 초기화시킨 거죠. 각각의 값을 다 초기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struct student에서 max라는 애를 하나 변수로 더 가졌고요. 이게 뭐 할 거냐면 이제 가장 높은 애, 여기 보는 것처럼 학점이 가장 높은 학생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S1, 이 중에 얘가 제일 높다 치자 거예요. S1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맥스, 지금 여기는 S1 들어가 있죠. S1과 S2를 비교를 해요. 맥스를 비교를 해서 그레이드가 같으면, 자, 여기 주의하세요. 자, 구조체 변수에다가 구조체 변수를 대입을 하면,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S2에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 247, 이순신 3.7 이라는 애가 맥스에 있는 모든 그 요소값의 카피가 돼요. 이렇게 하면 맥스, 자, 여기 하면 max.num, num은 247, max.name 에는 이순신, max.grade에는 3.7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가 다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된다는 거. 그렇죠. 전체가 다 복사가 돼요. 꼭 기억을 하시고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제 2보다 작으면, 요게 이제 3.7이 아니라 뭐 1.2였다 그러면 이 이품은 안 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학생하고 비교를 해서 맥스보다 높으면 이번에는 3번 걸로 치환을 하겠다는 거죠.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여기까지 끝난 상태에서 맥스에는 3명 중 가장 학점이 높은 아이의 모든 정보가 다 저장이 될 거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열은 대입 연산이 불가능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array 1 5개, array 2 5개 해놓고, 자, array 2에는 array 1 하면 얘 오류 나요. 이거 왜 오류 날까요? array 2, array 1은 변수가 아니에요. 변수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배열 이름은 상수예요. 무슨 상수예요? 그 배열이 잡혀져 있는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번지, 200번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200번지는 100번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상수에다 상수를 대입하려고 하니까 이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는 항상 변수, 메모리가 와줘야 되는데 여기 상수 값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요. 그러나 구조체 변수는 얘는 변수죠. 변수.
상수가 아니라 변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입연산이 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대입연산을 사용하면 모든 멤버들을 한꺼번에 다 복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1 이라는 구조체 하나 있고요. max라는 구조체 변수가 있으면 max는 S1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max 쪽에 있는 멤버로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가 된다는 거. 그래서 대입연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자, 대입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수의 전달 인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함수의 전달 인자를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때 max 이렇게 하면, 자, 얘는 계속 얘기하죠. 이렇게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 함수가 호출되는 애 중에 ma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max 프린트용 메모리가 이렇게 생기고 거기에 요 max가 다시 생기죠. 그러니까 이 max하고 이 max는 다른 애예요. 여기에 있는 max라는 애가 생기고 함수가 이렇게 해서 하나 정의돼 가지고 수행이 시작되면 여기에 max가 다시 생겨요. 얘하고 얘 다른 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 인자로 하면 이쪽에 있는 max가 이쪽에 있는 max로 어떻게 된다고요? 카피되죠. 전체를 다 카피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는 대입연산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함수 전달 인자로 구조체 사용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자, 구조체를 사용하면 포인터 없이도 두 값의 두 변수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왜? 그전에는 우리가 익스체인지를 시키면 익스체인지를 하는 프로그램에서 리턴 밸류가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바꿔주려면 포인터가 필요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자, 로봇의 비전, 시력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시력을 로봇의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로봇을 줬어요. 자, 로봇을 주면, 자, 얘가 어디로 카피돼요? 이쪽으로 카피가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하고 얘는 다른 애예요. 다른 애입니다. 자, 카피가 돼서 자, 카피를 쭉 한 다음에 리턴 로봇 했어요. 이 두 개 바꾼 거예요. 치환해서 레프트 라이트를 바꾸고 그 값을 지금 리턴을 해요. 그럼 얘가 어디로 카피돼요? 이렇게 카피돼요. 이쪽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얘하고 얘가 다르기 때문에 얘하고 얘도 다른 애죠. 그래서 이렇게 카피되어 와요. 그러니까 지금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한꺼번에 카피돼서 일로 온다는 거죠. 이게 앞부분에 이제 사용했을 때는 그 리턴 값을 리턴 타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밸류 하나밖에, 인티저 하나, 뭐 더블 하나 이렇게밖에는 안 됐는데, 얘는 지금 리턴 타입이 뭐예요? 스트럭트 비전이거든요. 구조체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구조체를. 그래서 전체가 다 이렇게 카피가 돼서 레프트 라이트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구조체 변수를 전달하고 리턴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다음과 같은 학생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학번, 이름, 5과목의 점수. 얘는 이제 인티저로 해도 되고, 더블로 해도 되는데, 하여튼 배열로 해주시고요. 평균. 요 5과목의 평균 낼 거니까 얘는 실수로, 얘는 그냥 인티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인티저 5개. 배열 사용해 주시고요. 자, 스튜던트 구조체를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한 다음에 다 0으로 초기화를 해도 되고요. 점수랑 이름을 다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작성해서 초기화된 구조체 변수 값을 출력하고, 첫 번째 변수 값을 출력하고요. 두 번째 평균을 구해서 저장한 다음에 함수는 평균이 저장된 그 구조체 변수를 리턴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는 평균이 초기화되지 않은 거예요. 평균이 설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에 0, 평균 0 이렇게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요 함수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얘가 리턴이 되면 그 리턴 값을 받아서 리턴된 구조체의 평균 값은 계산된 평균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짜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이제 답을 보여주는데, 이 답을 설명하고 답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계속 그냥 이렇게 눈 뚫어지게 쳐다봤자 여러분들 못 짜요, 나중에. 그러니까 꼭 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비교하고 이렇게 넘어오시기 바래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공부 안 한 학생들 지금 이제,
뭐 누구는 잘하는데 저는 아직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실습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튜던트라고 해서 자, 학번, 그 다음에 이름, 5과목, 에버리지 이렇게 갖는 구조체 하나 선언했고요. 자, 구조체, 그 구조체를 S1이라는 변수로 한 다음에 이렇게 초기화 시켰어요. 평균은 이게 지금 평균 초기화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0으로 초기화 되겠죠. 자, 이렇게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얘를 S1이라는 입력값을 사용해서 에버리지 그 프린트라는 함수를 하나 호출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일로 카피돼요. 자, 카피돼서 일로 넘어왔어요. 카피가 돼서 S1이 일로 카피가 되니까 S1이 요 S에 카피가 되죠. 다행이네요. 이름이 이제 다르니까 다르다는 거 보이죠. 자, 이제 S로 카피가 되면 그 S의 평균값을 쭉 구하고,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return S 했어요. 그럼 요게 이제 어디로 카피될까요? 요로 카피되겠죠. 요로. S1으로 요 S가 리턴 되면서 요로 카피가 돼서 요 S1 찍어 보면 아까 이제 여기선 0이었는데 여기서 구한 평균값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꼭 해서 실행시켜 봐 주세요. 자, 구조체도 일반 변수하고 그 변수 타입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이제 그 배열로도 선언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어드레스라는 그 구조체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구조체. 자, 얘는 리스트는 배열이죠. 배열인데 그 배열의 각 요소, 5개의 배열의 요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어드레스라는 구조체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죠. 리스트라는 애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마다 구조체 하나씩 이렇게 잡힐 거고요. 그러면 여기 얘는 이제 독립적인 구조체니까 얘한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은 저기 name에 접근하려고 한다. 리스트 0.name 이렇게 하면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열의 요소는 구조체 변수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멤버를 참조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it 3. 참조 연산자 써서 나이 그러면 나이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뭐 이제 배열하면 이제 또 초기화 문제 나오겠죠. 초기화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구조체를 하나로 봐서 이렇게 요소로 봐서 하나하나 초기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뭐 초기화해서 출력하는 예예요. 뭐 이제는 이제 감이 조금 오시죠. 뭐 대부분 다 규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포인터 봅시다. 구조체 변수도 하나의 변수예요. 변수니까 어떤 메모리에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메모리에 그러면 주소값이 있겠죠. 그래서 포인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스코어라는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스코어 A라고 해서 그 스코어라는 구조체를 갖는 변수 A를 하나 이제 할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AND A 하면 뭐가 될까요? 지금 요 구조체의 시작 주소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구조체의 포인터를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포인터를 구했으면 포인터 변수에다가 넣을 수 있겠죠. SP는 뭐예요? 포인터예요. 근데 그 타입이 무슨 타입이에요? 구조체 타입을 갖고 있는 그런 포인터예요. 포인터 변수예요.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AND A 하면 A의 주소값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것도 변수 하나의 형태, 인티저, 더블 이런 거 같은 새로운 타입의 변수 형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과 이해하는 방법이 똑같겠죠. 자, 포인터 변수로 멤버를 참조하기 전에 먼저 구조체 변수를 참조해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 SP라는 여기서 지금 선언한 애예요. 포인터 변수 선언했고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하면 그 주소의 실체값이죠. 실체값이 누구예요? 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A.korea랑 똑같은 애가 되는 거예요. 자, 얘를 만일 가로를 안 쓰면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멤버 참조 연산자, 여기 점 연산자가 이 참조 연산자, 이 별표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우선순위가 높다는 건 뭐냐면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해석이 뭐가 먼저 되냐면 얘가 먼저 되는 거예요.
얘가 먼저 돼서 sp.korea가 먼저 해석이 되고 그 결과에다가 얘가 붙는 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로를 빼놓으면 완전히 다른 애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에라죠. 이거 에라나요. 왜 그러냐면 sp.korea는 얘 인티저죠. 인티저. 코리아가 인티저잖아요. 국어. 예. 그러다 보니까 국어에다가 요 간접 참조 연산자 쓰면 얘는 포인터야 되는데 인티저니까 이거 에라 나죠. 그래서 꼭 가로 보는 것처럼 이게 가로 예, 꼭 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번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불편하니까 요런 것도 써요.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라고 해서 요렇게 빼기 그 다음에 부등호 이렇게 쓰면 얘는 얘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얘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써요. 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니까 여러분도 가능한 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체 배열의 배열명은 첫 번째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이건 당연하죠. 매번 똑같아요. 이제 배열명을 받는 매개 변수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여야지 돼요. 구조체라는 얘기가 자꾸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거랑. 그래서 이제 포인터를 그 배열의 이름을 받아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 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포인터 변수로 가지고 온 다음엔 배열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해보죠. 구조체 배열을 처리하는 함수인데요. 신입사원의 이름, 학점, 영어 점수를 입력받아서 엘리트 사원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받을 거예요. 신입사원 수는 5명으로 구조체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주시고요. 구조체 배열에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으세요. 그래서 엘리트 사원의 조건으로는 4.0 이상, 영어 점수 900점 헐 이상인 사람들을 엘리트 사원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입력받은 함수와 엘리트 사원을 출력하는 함수, 이 두 함수를 각각 작성을 해서 메인 함수에서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의 끝이니까 꼭 한 번씩 해봐 주시기 바래요. 자, 작성한 애를 한번 보죠. 자, 프로파일에서 이름과 영어 점수, 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학점하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이렇게 했고요. 인풋 이제 받아야 되니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해 줘야 되니까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뉴 스텝 해가지고 5개의 구조체 배열을 하나 선언을 했고요. 저 배열 이름이니까 얘 포인터예요. 이제 그 포인터를 줘서 입력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인풋 가봅시다. 자, 그 포인터를 받았고요. 이름, 학점, 영어 점수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거, 이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SPI, name 하고 같아요.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가능하면 요 가로 하나 더 붙여주세요. 얘는 여기 보면은 그 배열이니까 얘 포인터니까는 엔드 연산 안 붙인 거고요. 그레이드는 엔드 연산 붙여야 되죠. 그래서 이거 가로를 빼도 되는데 우리는 가로를 다 붙여요. 왜냐면 연산자 우선순위를 매번 기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정확할 수 있게 가로 붙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거 사람이 이제 붙을 거고요.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서 5명 거 폼은 돌려서 구조체 배열에다가 데이터 받아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받아온 애를 가지고서 여기 보면 조건문 달아서 폼은 돌아가면서 조건문 달아서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조체는 끝났고요. 이제 잘 쓰는 두 가지를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공유하기 위한 거예요. 자, 공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모든 멤버가 하나의 기억 공간을 공유해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앞에 예약어가 스트럭트가 아니라 유니온이라고 하면요. 유니온이라고 멤버를 이렇게 구조체처럼 이렇게 선언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구조체면 얘가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런데 얘를 유니온이라고 하면 메모리를 하나만 잡아서 넘버로도 사용하고 그레이드로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넘버는 4바이트고 그레이드는 8바이트예요. 그런데 메모리를 잡아서 얘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몇 바이트를 잡아야 될까요? 8바이트를 잡죠.
가장 큰 애를 잡아요. 가장 큰 애를 잡아서 그 가장 큰 애가 요것들 자, 선언된 애들로 이제 S1이라는 변수, 공용체 변수를 하나 이제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요.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8바이트만 잡혀요. 8바이트만 잡혀서 그 중에 4바이트는 넘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전체 8바이트는 그레이드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버 또는 그레이드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용체를 멤버 참조하는 거, 배열, 포인터 이건 다 구조체하고 똑같아요. 요 지금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거 빼놓고는 다 똑같은데 단 하나 초기화할 때는 첫 번째 멤버만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얘를 초기화를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면 얘는 뭐 둘 중에 하나 초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초기화 된다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장단점이 있는데요. 공용체는 메모리 당연히 전략할 수 있죠. 그런데 데이터가 변질될 위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공용체라는 스튜던트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S1에서 315로 넘을 초기화를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넘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레이드를 S1.그레이드 4.4 그러면 8바이트에 4.4가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4.4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넘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저장해줬던 315는 사라지고 4.4가 그 8바이트 전체 맨 처음엔 여기 315 들어가 있지만 얘 없어지고 전체로 4.4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 중에 앞부분에 4바이트를 읽어다가 찍으려고 할 거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열거형이라는 애가 있어요. 열거형은 기억 공간에 저장될 데이터의 집합을 정의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집합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이뉴머레이션 할 때 이뉴이라는 예약어를 사용을 해준 다음에 열거형의 이름, 아주 구조체 이름처럼 열거형의 이름을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얘를 데이터로 이제 쓸 거예요. 자, 어떻게 쓰냐면 얘를 이제 컴파일할 때 처음 멤버를 0으로 시작해서 차례로 일시 큰 값을 갖도록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가 전체적으로 이제 번역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명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늄 데이에서 이늄 데이에서 이런 식으로 sun5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이 sun은 나중에 5로 해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해석을 해줘요. 얘는 5, 얘는 6, 얘는 7, 얘는 10 해놓으면 얘는 1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 하나씩 늘어나니까 11, 12, 13으로 컴파일러가 전체를 다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줘요. 이늄 시즌에서 스프링부터 윈터까지 이렇게 주면 얘가 0, 1, 2, 3으로 이제 해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늄 시즌 SS 그러면 이 SS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입력이 가능한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SS 스프링 했고요. SS에는 뭐 스프링, 서머, 포, 윈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얘를 이제 컴파일러가 해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스프링 하면 SS에는 0 집어넣고요. 스위치에서 SS에 하면 0, 1, 2, 3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그냥 0, 1, 2, 3, 4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보기가 좋죠. 해석하기가 좋죠.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종류들을 이렇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런 단어들로 구성을 시켜주는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type define이에요. 자, 그동안 우리가 구조체나 이런 걸 선언을 할 때, 자, 요렇게 선언을 해주고, 요렇게 struct 한 다음에 student 하면, 예를 들면 이제 S1이라는 애로 구조체를 선언해주면 이런 식으로 했죠. struct student S1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두 번 썼어야 되잖아요. 자, 요렇게 이제 쓰는 게 귀찮아서 요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자, type define. 타입을 정의합니다. 뭐를? 이 타입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료형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struct student라는 이 타입의 이름을 그 변수가 아니에요. 타입의 이름을 student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student s1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은 의미죠. 그래서 type define 사용해서 새로운 타입의 이름을 정해. 예를 들면 이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type define 해서요. 자, 여러분 인티저라는 타입 있잖아요. 인티저라는 타입을 인티저 이렇게 int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선언하면 대문자로 int 얘 a 이렇게 하면 얘랑 int a랑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type define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형의 선언과 이렇게 형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 선언이고요. 자, 요 형태를 type define 해서 새로운 type define 해서 새로운 형태 학생들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ype define student로 해주시고요. student s1 해서 이렇게 하면 자, 얘랑 뭐랑 똑같다고요? struct student s1 이렇게 하는 거랑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type define하고 struct 한 다음에 여기 원래 뭐가 들어갔냐면요. 이름이 들어갔어요. 구조체 이름이. 그런데 요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구조체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얘는 항상 요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 이름으로만. 왜냐면 구조체 이름이 없으니까 여기.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우린 이렇게 많이 해요. type define struct underbar student 하고 선언하고 student. 왜 자꾸 이러죠?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여기 쭉 이제 요소 들어가고요. 여기 언더바 하나 더 집어넣어서 얘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면 뭐 필요할 때 얘도 사용할 수 있고요. 얘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두 개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요렇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구조체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거 이제 한 두세 개 남은 거는 좀 쉬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조체까지 잘 복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중에 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중간중간 강의가 좀 끊겼다 다시 하는 바람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해하시고 연습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